내 인생이 무너진 그 순간 나는 가장 가까운 친구의 손에 쥔 칼이 내 등을 찌르는 걸 느꼈다. 아니, 칼이 아니라 그놈의 미소였다. 오빠, 나 믿지? 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내 귀에 메아리치며 웃음소리로 변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그 증거를 삭제한 자를 찾아내 그놈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고. 그날 서울의 한강변 아파트에서 시작된 모든 것이었다. 나는 평범한 IT 엔지니어였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그 파일 1천만 달러 규모의 해외 송금 기록. 우리 회사의 CEO, 김 회장이 세탁된 돈으로 빼돌린 증거였다. 나는 그걸 숨겼다. 왜? 왜냐하면 그 돈의 일부가 내 여동생의 치료비로 흘러들어왔기 때문이다. 동생은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그 돈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터였다. 하지만 그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누군가 그 파일을 삭제했다. 내 컴퓨터에서, 내 백업에서, 심지어 클라우드 서버까지. 누가? 유일하게 알던 사람은 하나였다. 내 절친, 박준호.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였다. 그는 내 비밀을 지켜준다고 맹세했다. 그런데 왜? 왜 그는 그 증거를 지웠을까? 아니, 지운 게 아니라 김 회장에게 넘겼다. 그 대가로 준호는 승진했다. 부사장 직책,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그리고 내 여동생의 죽음. 동생이 죽은 날 병원 복도에서 준호의 전화가 왔다. 미안해, 형 타지만 이게 최선이야, 최선. 그놈의 최선은 내 가족을 파괴한 거였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복수를 다짐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깊은 뼈를 파먹는 배신. 그리고 그 끝에 나는 준호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조차도 잃을 게 많다는 걸 알았다. 그날 이후 나는 서울의 밤거리를 헤매며 생각했다. 한강의 검은 물결이 내 마음처럼 출렁였다. 준호와 나는 10년 넘는 우정이었다. 그는 항상 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형, 너 없인 나 못 살아.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우리는 함께 스타트업을 꿈꿨고 함께 실패했다. 그러다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자 준호도 따라왔다. 형 따라갈게. 그게 시작이었다. 회사는 글로벌 테크놀로지였다. 표면상으로는 혁신적인 IT 기업, 하지만 속은 썩어 있었다. 김 회장은 정치인들과 얽힌 돈 세탁의 중심에 있었다. 그 1천만 달러는 미국에서 온 투자금, 하지만 실제로는 뇌물이었다. 나는 우연히 서버 로그를 보다가 발견했다. 파일 이름은 프로젝트 섀도우. 암호화된 증거, 송금 내역, 계좌 번호. 나는 동생의 병원비로 500만 원을 슬쩍 썼다. 미안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준호에게 털어놓은 건 실수였다. 준호야, 이거 봐. 이 돈으로 동생 수술비를. 그는 놀라더니 곧 미소 지었다. 형, 나한테 맡겨. 내가 백업할게. 그날 밤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약속했다. 이 비밀은 우리 둘만의 것. 하지만 다음 날 파일이 사라졌다. 내 컴퓨터가 해킹당한 흔적. IP 추적해보니 준호의 집이었다. 나는 준호를 대면했다. 강남의 카페, 그의 새 사무실 근처. 그는 여전한 미소로 맞이했다. 형, 무슨 일? 나는 직설했다. 증거 지운 거 너지? 그는 웃었다. 형, 오해야. 김 회장님께서 조사 중이신데 그 파일이 위험해. 위험. 그 파일이 사라지면 김 회장은 안전하고 나는 죄책감에 짓눌린다. 동생이 죽었어, 준호. 그 돈이 없었으면. 그는 고개를 저었다. 형, 그건 불가피했어. 김 회장님이 약속했어. 나한테 기회를 주신다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준호는 이미 김 회장의 꼭두각시였다. 그는 나를 이용해 올랐다. 내 비밀을 팔아.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하지만 복수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나는 은밀히 움직였다. 새로운 신분증, 가짜 이메일, 다크웹을 통한 해킹 도구, 서울의 지하세계, 해커 커뮤니티에 잠입했다. 그곳에서 나는 그림자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첫 번째 타겟은 준호의 승진 파티였다. 강남 클럽, 화려한 조명 아래 그는 연설했다. 이 모든 건 제 멘토, 제 형 덕분입니다. 청중이 박수치는 가운데 나는 그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 그의 이메일에 가짜 파일을 심었다. 프로젝트 시도의 복원본, 하지만 위조된 버전 김 회장의 이름이 아닌 준호의 이름이 적힌. 파티 중 그의 폰에 알림이 왔다. 위험 파일 감지,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날 밤 준호는 나에게 전화했다. 형, 이게 뭐야? 왜 내 이름이? 나는 차갑게 웃었다. 너의 최선이지. 준호. 그는 당황했다. 형, 실수한 거야. 김 회장님이 강요했어. 강요? 그건 변명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은행 계좌를 추적. 승진 보너스 2억 원, 그중 일부가 김 회장에게 흘러갔다. 증거를 모았다. 이제 게임은 시작됐다. 준호는 변했다. 그는 나를 피했다. 하지만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펜트하우스 로비, CCTV를 피하며. 준호야, 이야기 좀 하자. 그는 문을 열었지만 경비를 불렀다. 형, 제발. 그만해. 나는 속삭였다. 1천만 달러. 그 증거를 왜 지웠어? 동생의 목숨값이 그렇게 싼가? 그는 눈을 피했다. 형, 나도 아파. 하지만 나한테도 가족이 있어? 그 말에 나는 멈칫했다. 준호의 여동생, 나보다 2살 어린 수진. 그녀는 준호의 약점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걸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배신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떠났다. 하지만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복수는 단순하지 않았다. 준호도 고통받고 있었다. 김 회장의 그물이 우리 둘을 올감했다. 시간이 흘렀다. 3개월. 서울의 겨울은 차갑고 잔인했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낮에는 프리랜서 해커로, 밤에는 준호의 그림자를 쫓았다. 그의 일상을 파헤쳤다. 매일 아침 7시 출근, 점심은 김 회장과, 저녁은 클럽.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건? 그의 노트북에 암호화된 폴더. 나는 그걸 뚫었다. 폴더 안에는 편지들이 있었다. 수진에게 쓰인 편지. 누나, 미안해. 오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 돈으로 내 치료비를. 수진도 아팠다. 희귀병. 준호는 김 회장의 돈으로 그녀를 살렸다. 그 1천만 달러의 일부가 수진의 약값이었다. 내 동생처럼. 순간 분노가 흔들렸다. 우리는 같은 배의 승객이었다. 김 회장의 희생양. 하지만 그 편지 끝에 충격적인 내용. 오빠는 형을 배신했어. 하지만 형이 먼저 그 돈을 썼잖아. 공평해. 이 공평. 내 동생의 죽음이 공평한가? 준호는 나를 정당화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덮으려 애썼다. 나는 그 폴더를 복사했다. 이제 무기가 됐다. 다음 타겟은 김 회장. 그는 더 교활했다. 60대 중반, 하얀 머리칼에 온화한 미소. 하지만 그의 눈은 뱀 같았다. 나는 그의 비서를 매수했다. 500만 원, 다크웹에서 구한 돈. 비서, 이선하는 점고 야심만만했다. 회장님의 약점. 많아요. 하지만 위험해요. 그녀는 김 회장의 불륜을 폭로했다.
유부녀와의 관계, 그 여자가 정치인의 딸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다. 김 회장은 준호를 이용해 나를 제거하려 했다. 해커를 고용, 내 IP를 추적. 나는 피했다. 홍대 지하 벙커에서 서버를 옮겼다. 그 과정에서 트위스트가 왔다. 이선아가 배신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첩자였다. 미안해요, 오빠. 회장님이 더 잘 쳐주셔서 그녀의 미소는 준호를 닮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해킹으로 무너뜨렸다. 그녀의 은행 계좌에 돈 세탁 증거를 심었다. 경찰이 그녀를 잡아갔다. 준호는 패닉에 빠졌다. 그는 나에게 연락했다. 형, 그만. 김 회장님이 화났어. 나까지 위험해. 나는 웃었다. 위험. 그 맛이 복수지. 하지만 내 안에도 두려움이 싹 텄다.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무죄였다. 준호의 배신이 그녀의 생명을 살렸다면? 나는 결정을 내렸다. 수진을 살려둔다. 하지만 준호는 아니. 고조는 김 회장의 파티에서 터졌다. 여의도 컨벤션 센터, VIP들로 가득. 나는 웨이터로 위장했다. 준호가 연설대에 섰다. 우리 회사는 미래를 그 순간 나는 스크린을 해킹했다. 프로젝트 시도가 재생됐다. 송금 내역, 계좌, 그리고 준호의 이메일. 이게 배신의 증거다. 혼란이 소란스러워졌다. 김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준호는 무너졌다. 형, 왜? 그 파티 후 준호는 실종됐다. 경찰이 그를 추적했다. 돈 세탁 혐의. 나는 숨었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 파일 속에 내 이름도 있었다. 내가 먼저 돈을 썼다는 증거. 나는 범죄자였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구렁으로 밀어넣었다. 준호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 그는 도망쳤다. 제주도로. 나는 비행기를 타고 쫓아갔다. 제주의 바다는 평화로웠지만 내 마음은 태풍이었다. 그의 은신처, 작은 펜션. 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끝내자우. 그는 총을 들고 나왔다. 형, 가까이 오지 마. 이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대치했다. 밤바다 소리만 울렸다. 왜 지었어? 동생을 위해. 그는 울었다. 형, 김 회장이 수진을 죽이겠다고 했어. 그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협박. 김 회장의 전형. 그는 준호를 인질로 썼다. 나는 선택했어. 수진을 살리기 위해 형을. 미안해.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나도 동생을 위해 그랬다. 우리는 거울이었다. 같은 죄, 같은 고통. 하지만 나는 총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럼 김 회장을 같이 무너뜨리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회장님이 이미 증거를 조작했어. 형의 이름으로. 트위스트였다. 김 회장은 나를 프레임했다. 그 1천만 달러의 주범으로. 내 IP, 내 계좌 흔적 모두 위조. 준호가 도왔다. 형, 나도 속았어. 하지만 이제. 같이 도망치자. 도망. 그건 항복이었다. 나는 거부했다. 아니, 끝까지 간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언론. 익명으로 프로젝트 섀도를 유출했다. JTBC 뉴스, 헤드라인, 글로벌 테크놀로지 돈 세탁 스캔들. 김 회장은 체포됐다. 하지만 준호는 풀려났다. 증인으로. 그는 나를 팔았다. 그 파일을 처음 발견한 건 제 멘토입니다. 배신의 연속. 나는 쫓겼다. 경찰, 김 회장의 잔당. 서울 거리를 도망치며 나는 생각했다. 이 복수는 누구를 위한가?
동생의 영혼. 아니면 내 분노? 수진에게 연락했다. 오빠를 살려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멈췄다. 준호를 죽일 수 없었다. 그는 나의 일부였다. 하지만 김 회장은 감옥에서 웃었다. 너희 둘 다 내 것. 그의 최후 카드, 수진의 병원 기록. 그녀의 치료비가 김 회장의 돈으로 공개되면 준호는 끝장.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증거를 파괴할까? 아니면 모든 걸 드러낼까? 결정은 빨랐다. 나는 김 회장의 감옥을 해킹했다. 그의 변호사 이메일, 수진의 기록. 삭제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내 위치가 노출됐다. 준호가 나를 찾았다. 한강 다리 위, 새벽. 형, 왜? 그는 총을 쥐고 있었다. 이번엔 진짜 총. 수진을 위해 나는 말했다. 그는 울었다. 형도 동생 위해 그랬잖아. 우리는 똑같아 애맞다. 우리는 같은 괴물. 김 회장의 창조물. 그 순간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준호의 배신? 아니, 그의 구원. 형, 항복해. 같이 감옥 가자. 나는 총을 던졌다. 하지만 트위스트, 김 회장이 탈옥했다. 그의 돈으로. 그는 우리를 쫓았다. 마지막 추격 전 남산 타워 아래. 김 회장의 차가 달려들었다. 준호가 나를 밀쳤다. 형, 도망쳐. 충돌 소리. 준호가 쓰러졌다. 병원에서 수진이 왔다. 오빠. 왜? 나는 울었다. 미안해. 준호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다리 하나 잃었다. 김 회장은 잡혔다. 진짜 증거로. 내가 숨긴 100억.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승리인가? 준호와 나는 감옥에 갔다. 5년형 돈 세탁 공모. 수지는 자유로웠다. 그녀의 편지, 고마워요, 삼촌. 오빠와 함께.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하늘, 회색. 복수는 자유를 주지 않았다. 오히려 속박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살아있었다. 배신의 대가로. 감옥 생활은 고요했다. 매일 아침 철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 스카이라인. 준호와 나는 같은 교도소. 하지만 만나지 않았다. 처음엔. 1년 후 운동장에서 마주쳤다. 형, 그의 목소리 여전했다. 준호야, 우리는 앉았다. 미안해, 서로 말했다. 그는 웃었다. 나도. 하지만 그 증거, 정말 누가 지웠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둘 다. 김 회장은 종신형. 그의 제국은 무너졌다. 수지는 결혼했다. 건강하게. 그녀의 결혼식 사진, 우리에게 왔다. 함께 웃어요.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물었다. 그 1천만 달러, 그 배신, 가치 있었나? 감옥에서 나온 날,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IT 회사, 제주. 준호도 왔다. 형,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스타트업을 만들었다. 깨끗한. 하지만 밤에 꿈에서 본다. 삭제된 파일, 동생의 얼굴.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그리고 그게 삶이다. 한국의 우리 삶, 배신과 용서 사이 영원한 긴장.